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주먹도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먹도끼 찍게, 긁게, 뗀석기가 나왔으니까 가시대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죠. 그럼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고인돌 축조, 그 다음에 민문이 토기, 비파형 동거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죠. 철제농기구 같은 당연히 철기 시대니까 아니고 정답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으니까 구석기 시대니까 5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자료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지금 메소송이라는 힌트가 나왔었죠. 뭐 설인기라든가 이런 힌트도 있긴 한데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게 나당 전쟁이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삼별초 대목 항쟁에 나오려면은 한마디로 이제 당연히 몽골과의 싸움이 있어야겠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홍건적에 관한 내용들, 왜구에 대한 침입들. 굳이 따지자면 왜구에 침입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홍산대첩이라든가 채영이라든가 이성계, 뭐 홍건적에서도 당연히 이성계가 나오긴 하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진포대첩과 같은 이제 채무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박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겠죠. 그다음 임진왜란과 의병의 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신립장군이라든가 아니면 권율 이순신과 관련된 사람이 나와야겠고 여기 여진정벌과 동북구성은 용간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답은 1번. 3번 이거 같은 경우 해동성국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불병 병자상이라는 하나 이제 유물도 나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 당연히 발해니까 발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정답 1번이죠. 신분제도, 골품제도는 당연히 뭐 신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천이라는 해천 행사는 동예, 금강가야 중심으로 연명을 이루었다. 가야,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으로 오도양계를 두었다. 오도양계는 고려니까 정답 1번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아까 봤던 2번과 3번이 3점짜리라고 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매서성과 지금 이제 기벌포전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당전쟁이고 그리고 해동성국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게 해동성국을 몰라도 고구려 계승 의식이니까 발해. 근데 사실상 그거 하나만으로 또 부족하니까 이불 병자상까지 줬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힌트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3점짜리라기보다는 1점짜리로 봐도 충분히 하지 않나. 뭐 1점짜리가 없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고 가국가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보면은 11월에 땡땡의 수도인 개경에서 팔관회를 열었다. 그럼 팔관이 나왔고 개경 나왔으니까 가는 고려죠. 고려에 고려에서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낙랑가배 등의 철 수출하였다. 가야죠. 토지제도로 전시가가 운영되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참 시정정시가, 경정정시가, 개정정시가, 그다음 경정정시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수능 한국사에서는 시정정시가, 그다음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의 내용을 뭐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한등급이라든가 아니면 구급 공무원 같은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은 조선시대 후기고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도 조선시대 후기. 그다음에 한국중앙총성회가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한국중앙총성회 자체가 1898년경에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1800년도 아마 개항기 시대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화면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와 있고 그는 교강겸수라는 힌트가 있고 신편대종 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신편대종 교장총록은 모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장을 가능했다는 말은 잘 모를 텐데 교강겸수 하나는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 인물은 당연히 의천이죠. 의천. 자, 세속 오개 같은 게 원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천하고는 전혀 관련된 없고 당연히 이거는 통일신라 때 내용이니까 아니죠. 삼국유사 1년 스님이니까 아니고 해동촌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해동촌태종이 의천 말하는 거니까 맞고 성경천도운동은 묘청이니까 정답 4번. 가에 대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이 쇠퇴하고 명이 등장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땡땡왕이 반원자 조정책을 펼쳤다. 당연히 고려 시대 말에 있었던 공민왕 말하는 거죠.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이죠. 신라의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흥성대원군이고 상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수복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가 딱 공민왕이죠. 1356년경에 상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수복했죠. 그 다음에 대동법 시행하여 공납패를 줄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강해군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진에 설치하였다. 정확하게 이때가 아마 흥덕왕이가 헌덕왕쯤이거든요. 통일신라쯤이니까 당연히 정답 3번. 다음에 다음 가상대하에 등장하는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전세의 수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보니까 토지를 비옥한 정도의 6등급, 그래 풍요의 정도의 9등급,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법 말하는 거죠. 이 법을 시행했던 왕이 조선시대 세종이죠. 세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령도는 신라 진흥왕이고 후삼국 통일했다. 당연히 태조 왕건이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가 세종대왕이니까 정답 3번. 사비천도를 선택하였다는 이제 백제 성왕이고 수원 하성을 건설하였다. 조선시대 종조라는 거니까 전색 정답이 3번이었는데 아마 이게 3점짜리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세종 하면은 훈민정음이라든가 칠정산 아니면 의정부 서사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토지 제도에서도 연분 구등법 그리고 전분 육등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거 약간 좀 심한 파트로 들어가면은 전분 육등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육등법을 없애버리고 나왔던 게 인조 때 1635년에 시행됐던 영정법이죠. 그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수치제도의 변화에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나온다면 하면은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좀 내용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세 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가인 땡땡땡의 일생을 정리한 것이다. 중종반정 이후 정계에 진출한 땡땡땡은 중국의 여시향약을 들여서 이제 향천에 여시향약을 향천 사이에 보급해왔고 그다음에 공훈 삭제라든가 이렇게 훈구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어 기묘사의 원인이 되었다. 이 인물 누굽니까? 조광조죠, 조광조. 뭐 여시향야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공훈 삭제, 현량가 실시, 그 다음에 기묘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하면은 조광조죠. 그럼 조광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도전 세왕조를 설계하였다는 당연히 아니겠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광조 5번이 되는 거죠. 여시향약 저희 아다시피 향약 있었죠. 우리 이제 조선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리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자죠. 그래서 주자 증손 여시 향약이라는 게 조선 시대에 많이 널리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시 향약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4대 동목 뭐 동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향촌이 보급되면서 양반 중심의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향촌이 질서가 유지됐지만 조선시대 후기 때 경영형 분홍이 등장하게 되고 상업이라든가 신문지가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향촌에는 뭐가 일어났다? 신향과 구향 간의 향전이 일어났다. 그에 따라서 수령과 향리가 향해와 그리고 향청이라는 게 유향소 말하는 거거든요. 유향소를 향하게 되면서 이제 향촌 사회를 사실상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사실상 뭐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건 약간 좋은 편인 것 같고 그냥 사실상 지배해 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약에 대해서도 약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줄친 구황의 정책을 옳은 것은 이것은 1742년에 세워진 탕평비의 내용이다. 이 비석을 세운 국왕은 이렇게 나와 있고 탕평책에 동의하는 인물들을 각 분당에서 등용해 전국을 운영하였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지금 탕평비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뭐 1742년 또는 이제 속대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국왕 같은 경우에 영조죠. 영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1번이죠.
자, 봅시다. 정동행성을 폐지하였다. 이제 정동행성 폐지한 것은 이제 공민왕이죠. 사신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건 태조 왕건이고 통리기무안무는 조선시대 고종. 그다음 22담로의 왕족 평안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의 그 무령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같은 게 자연스럽게 1번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을 외우려 했죠.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인조, 균역법은 영조, 그리고 대동법은 강해군. 당의 왕 이름까지 외워두시고 굳이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각각 그때 왕 때 이러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봉도의 작품과 신용보 작품 나오면 보니까 딱 봐도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룡사 구축목탑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이제 신라의 선동여왕 때죠.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유행하였다. 2번이죠.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은 중인층들이 자신들만의 시를 짓는 하나의 모임이었었죠. 옥계시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고 한마디로 중인층들이 양반 행세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양반 체제 즉 신분 제도가 많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죠. 한글 소설이라는 것 또한 이제 민중들에게 많이 읽히게 되면서 민중들에게도 이런 문화 같은 게 많이 자리 잡게 되었고 특히 민화라는 게 많이 그려졌죠. 독창적인 기법의 삼강청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금속활자의 직제심표 요절 또한 고려시대고 벽돌무덤 축조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무령왕릉 말하는 거죠. 백제의.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11번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라는 게 보니까 1866년이죠. 병인 박해가 있었던 거는 1801년도거든요. 네, 병인 박해 또는 병인 사옥이라고 또 보통 말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많이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난 것도 실상 벽파와 시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병인박해가 일어난 거고 이제 사실상 뭐 구실로는 정확하게 명분으로는 뭐 천주교가 유교를 많이 더럽힌다,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병인박해가 일어났지만 실상 그 안까지 파고두면은 벽파와 시파 간의 붕당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침략한 것 또한 그 배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흥성대원군이 사실상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이제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선교사를 이용해서 이제 이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지만 프랑스가 이 반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잘못 사용했네요. 병인박해가 1860년대 맞습니다. 다른 거가 제가 헷갈렸네요. 병인박해 1860년대 맞고 이로 인해서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이제 그로 이제 빌미로 해서 이제 그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자연스럽게 내용은 뭐 신미양요 정도가 되겠죠. 1871년도 있었던 신미양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척하비가 세워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신미양요 이후에 척하비가 세워졌으니 가는 신미양요가 적절하겠죠. 을미을병 같은 경우에는 1895년도 홍범 14조가 반포된 것 또한 1894년도 제2차 가보기역 때 발표가 됐죠. 홍범 14조라는 게 흔히 말해서 이제 2차 가보기역 때 흥성대원군이 발표했던 14개조 개혁 정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문도 사건이 발발했다. 이거 1885년도니까 아니고 동학농민군이 봉기했다. 1894년도니까 이와 맞지 않겠죠. 그 정답은 1번. 다음 자료를 이제 활동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근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우에만 딱 봤을 때 바로 신간회가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간회의 자매 단체가 근우회였죠.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활동과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죠. 자 보면은 금난 정권의 폐지 목적을 알아본다. 이건 1791년도 있었던 사건이죠. 정조 때 있었던 신해 통곡 말하는 거니까 아니죠. 금단 정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조선시대에 서울에 유기전이라는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 도고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좀 잘 나가는 상인 지금 따지자면 약간 좀 독점 판매를 하는 상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기전이 있었는데 그 유기전들이 난전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난전 난자가 이제 어지러울 난자에다가 전자가 또 시장 전자거든요. 그 시장을 어지럽히는 상인들이라고 해서 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난전들에 대한 상업
상권을 한마디로 제한시키기 위해서 유기전 같은 경우에는 금난 정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난전이라는 세력들이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상, 그러니까 만상, 유상, 내상, 그리고 경강상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돼서 도고상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성장함에 따라서 유기전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정권에 대한 폐지를 계속적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물론 뭐 그들은 상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소를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기득권층도 유기전에 의탁하는 것보다도 사상들과 의탁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더 이득이라 생각한 거죠. 뭐 그런 명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래서 1791년도에 결국에는 유기전에 대한 금난 정권은 폐지된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에 대한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됩니다. 물론 실상 유기전이 계속적으로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상 세력들이 워낙 많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유기전조차도 막지 못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삼정 이정청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임술 농민봉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겠죠.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군우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오본이 되는 건데, 자, 군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 일제감정기 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군우회라고 해서 여성계의 민족유일당 운동, 하니까 여성 인권에 위해서 이제 운동했던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간의 이제 자매 단체로서 계속 쭉 이제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13번 같은 경우 가업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영국적 금주, 금연, 가락지 모으기 등을 통해 성금을 마련하여 일본의 진 나랏빚을 갚으려 한 땡땡 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 1907년도에 있었던 이제 국채보상 운동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물산 장려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보면 1번부터 다시 제가 해설을 해보면은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1925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니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조선 형평사는 백정들에 대한 이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거든요. 조반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제 운동인데, 하지만 이런 물산 장려 운동 또한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죠. 사회주의 세력들이 봤을 때 약간 뭐랄까 이제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들만의 익속을 사실상 이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운동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딱히 뭐 불산 장려 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제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인들에 대한 뭐 신장이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보장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로 끝났다는 거.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손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 위정 척사 운동이거든요. 18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죠. 그 정답은 3번. 자, 가단체의 활동을 옳은 것은, 자, 독립문 건설을 주도한 땡땡땡은 독립관 등에서 자 독립문을 건설했다는 내용이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 말하는 거죠.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이제 소파 방정환과 관련된 내용이고, 원산 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종이 아다시피 이제 개혁 중에 하나였던 원산 학사를 학교 말하는 거, 학교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가 딱 이제 독립협회죠. 만민공동회와 아니면 이제 간민공동회 같은 것들, 분하로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일보 1920년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 15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선언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김인현 3월 적혀있고, 뭐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보통 3.1운동을 김이운동이라고 보통 말하죠. 조선민족 대표 33인 이런 내용 적혀있으니까 사실상 뭐 독립운동 선언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조선의 독립국이라든가 아니 김이년 3월 그다음에 조선민족 대표 33인 적혀있으니까 이거 3.1 운동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이거는 해방 이후니까 아니죠. 수신사 파견은 아까 말했다시피 1876년 이후니까 아니고 직강소를 통해 패전 개혁을 추진하였다. 직강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면은 이건 동학독립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에 영향을 미쳤죠. 정답 5번. 16번. 지금 김익상과 김상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3점짜리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익상과 김상옥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단체가 의열단이거든요.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제 적절한 것은 자연스럽게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가 3번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의열단 또한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1882년도니까 아니죠. 교조신원운동 또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오산학교와 대산학교는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고종강제 퇴위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한자강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죠. 정답 3번. 17번. 총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봅시다. 조선민족이면 참가하라. 5월 10일 날에 총선거가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죠. 5.10 총선거는 1948년경에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어차피 8.15 강복은 1945년도인 걸 다 아실 거고, 6.25 전쟁 같은 경우 1950년이니까 정답은 라인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2.6 사태 이후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여 시위를 정리하였다.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였지만 신군부는 사회 혼란을 이유 빌미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 내용은 당연히 5.18 민주운동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한일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904년도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항부지에 대한 개강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맺었던 그 조약이 한일의정서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들 아마 1948년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자 이 반발했던 제주민들이 이제 4월 3일 경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인천 상륙 작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 6.25 전쟁과 관련 내용이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도쯤에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12.6 사태 관련한 것 또한 1979년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정답 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회사가 본 법령 2에 의거하여 내리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해사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1912년대에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사훈련을 받는 별기구는 1880년대니까 아니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정답 2번이죠. 자, 군국 기무처에서 일하는 관리 1880년대, 홍경래나 1811년 신탁통치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5년 이후니까 아니죠. 자, 근데 이거를 약간 어렵게 내면은, 해사령이 처음에 허가제였죠. 근데 1920년대 가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뀝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은 해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냈다면은 3점짜리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3점짜리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번 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 수행평가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나왔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나왔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1991년도니까 알다시피 이때가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전협정 조의는 이승만 정부고, 베트남 전쟁 파병은 박정희 정부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렇죠?
노태우 정부니까 3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고 8일 강화 회의에 대표 파견되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의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2019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제가 이제 그때 수능을 봤던 때거든요.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제가 20번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약 한 3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낮게 뭐 3분 정도 걸렸다고 해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때 수능 준비했을 때 굳이 한국사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서도 이제 3분 만에 풀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이런 이제 수능 문제라든가 육모 구모만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은 만점은 그냥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획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1등급 뿐만 아니라 50점 만점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번에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